이렇게 해서 이제 이 노화의 원인이 뭘까? 세포를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세포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뭘까? 예, 이것이 바로 산소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어떤 그 물질들은요, 분자 단위로 쪼개보면은, 분자로 쪼개면 양자라는 것과 산소라는 것을, 양자와 원자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로 되어 있어요?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게 옳은 물질로 형성이 돼요. 특히나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H2O 물을 갖다가 든다면은 물 분자에 뭐예요? 산소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딱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안전해야 돼요.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어떤 그 구성시키는 이 자체가 물질이 안정되지 못하면은 뭐로 발생하느냐? 이것이 해를 끼칩니다. 예,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했죠. 예를 들어서 H2O2다. 그러면은 이거는 물인데 이거는 과산화수소가 돼요. 이거는 소독약으로 써요. 그럼 소독약으로 상처 있는 데를 이렇게 닦으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죠. 그건 뭐냐면은 거기에 묻은 세균이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막 터져버려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그 염증 있는 부위에 있는 세포들도요, 막 위에를, 그게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물은 그대로 있어요. 플러스 요 산소 하나 남은 게. 이것이 가서 막 박테리아고 뭐고 세균이고 붙어 있는 걸 막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예.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과산화수소수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산소는 O2가 안전하지요. 예. 근데 이 물이 되려면은 O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산소가. 근데 원래 산소 고유로 있으려면 O2가 하나 돼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요게 O3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남죠. O2 안전한 데에서 하나가 더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놈이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H2O가 안전한데 HO가 이렇게 돼 있다. OH지, OH 이렇게 돼 있다.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이 상태에서 이 O는 무시무시하게 그냥 공격을 합니다. 왜? 안전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 이것도 안전하기 위해서 자기 동반자를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막 안전하기 위해서 막 찾아서 배우 짝을 찾아서 가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속에 핵도 들어있고 여기 DNA 같은 게 있죠. 이런 산소 하나가요. 무작정 안전하려고 찾아가서 막 그대로 부딪혀서 이걸 뚫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살을 내버려. 이 정도로 자꾸 이런 종류 중에서 몇 가지가 이런 형태로 계속 체내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프리 레디칼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프리 레디칼. 자유기. 이제 요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성산소. 이렇게 이제 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들어보기는 다 들어봤죠. 활성산소라는 게 있구나. 저런 것들이 막 몸 안에서 막 많이 생기면 막 난동을 부리는 거. 근데 어떤 것들은요, 무조건 해만 끼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일부러 몸에서 또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를. 왜? 그게 자극을 해주는 역할도 해요. 자극을 하면 뭐가 발생이 되냐? 호르몬 같은 게 발생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활성산소라고 해서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만들어지는 것 중에 무조건 활성산소라고 해서 이제 그 몸에 해만 끼치냐? 그게 아니고 몸 안에서 생겨나서 병원균도 여기도 봐요. 살균 해주잖아요. 이게 소독약으로 쓰잖아요. 이롭단 말입니다. 어차피 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산화수소를 쓰는 요법이 있어요. 실제는. 근데 그게 그 함부로 썼다가는 큰일 나는데 어쨌든 간에 과산화수소수는요. 적정 농도가 아주 약하게 해서 적정 농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체내에 들어갔다. 예, 혈액 중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체내에 들어가도요. 이게 그 독소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이게 딱 들어가면은 혈액 중에 그 효소들이 그러니까 효소가 있어요. 효소. 특히나 간에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는 그 효소가 분출이 됩니다. 예. 이런 효소나 그 다음에 우리가 피 속에서 산소를 싣고 가는 게 뭐예요? 혈액이 있다면은 적혈구에 여기에 헤모글로빈이 있죠. 예, 이것이 바로 산소와 결합돼서 헤모글로빈이 있고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원료는 철이죠. 철. 예, 어쨌든 헤모글로빈에서 빠르게 뭐예요? 이 산소를 결합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산소를 운반하는데 이 효소하고 헤모글로빈이 이 과산화수소수 이걸 딱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물하고 산소 하나로 딱 분리를 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오히려 산소 양을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들어간 어떤 요거나 또는 이제 오존 이게 이제 오존이죠. 오존이 살균력이 있다는 건 알죠. 예. 그 살균시키는 게 하나가 이겁니다. 예, 이건데 이런 것들이 오존은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 오존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불완전한 산소가 있는 것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거를 갖다 흡수해서 에너지는 쓰고 나머지 하나로 뭐래요? 병원균, 몸 안에 만약에 세균 같은 게 있다면 세균을 막 터뜨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게 우리 몸의 안에는 정상세포가 있죠. 정상세포가 있고 또 염증세포가 있죠. 이 염증세포가 문제라 그랬죠. 염증세포는 정상세포들은 뭐예요? 세포 주기가 되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자기 역할을 하고 주기가 되면은 자살을 한다 그랬죠. 근데 염증세포는 비정상적으로 이미 세포가 돼버린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죠. 병든 세포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면역세포가 없애야 돼요. 저거를. 예. 근데 면역세포도 이 염증세포를 없앨 정도가 되면 몸은 이미 어떤 상태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체온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염증세포가 많이 생길 정도 되면 이미 면역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들어간 이 활성산소 중에서 일부는 이 염증세포를 없애는 역할도 합니다. 네, 정상세포는 산화되는 걸 이렇게 거부하기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것들은 몸에서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해를 끼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인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활성산소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활성산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심지어는 정상세포까지도 박살을 내버립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세포가 있는데 핵이 있는데 여기에 DNA 이제 계속 합성할 거 아닙니까? 복제도하고 활성산소가 팍 가서 이 DNA를 탁 치고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DNA가 팍 쪼개졌다가 다시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 결합할 때 또라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DNA 분자 배열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게 돌연변이 세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게 또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예, 이 염증세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가 돌연변이가 되기도 하고, 이 활성산소가 팍 공격해서 이 유전자 배열을 확 파괴시켰다가 이게 다시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되기도 해요. 그런 활성산소들은 별도로 따로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를 일으켰냐? 노화를 일으키고, 노화를. 특히나 우리 몸은 이 세포막은 전부 인지질 기름입니다. 기름을 산화시키면 골치 아파요. 네, 정말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것이 막 변질이 돼가지고 이 세포들이 막 변질이 돼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검버섯이에요. 검버섯. 그러니 늙으면 검버섯을 뭐라 그래요? 저성의 꽃이라 그러죠. 젊은 사람인데도 많아요.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어떤 어떤 구조식에서 하나에 남아있는 산소가 그 짓을 하더라. 이게 1950년대에 이미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받아준 겁니다. 그러다가 이 활성산소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1990년대예요. 90년대. 얼마 되지도 않았죠. 이게 의학자들이, 학자들이 이걸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의료계통에서 연구돼서 나온 게 아니고, 화장품 회사, 건강식품 회사, 이런 데서 이제 그쪽 출신들이 연구원으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에서 이걸 갖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한 대가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그 대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게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의료학계 이제 정식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노화의 주범이라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렇듯이 현대의학은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요. 바뀌어 나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나 올바르게만 해도 여러 가지 이미 문제가 나 있는 병들 중에도 여러 가지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정말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노화되는 속도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다. 엄청나게. 그렇게 해서 이 산화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산화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항산화라 그랬죠. 네. 실제로 이 사과를 깎아 놓고 한쪽에는 그냥 깎은 채로 방치시키고 한쪽에는 뭘 해요? 비타민C 분말 같은 거 이렇게 발라 놓던가, 아니면 레몬즙 있죠. 레몬즙을 싹 발라 놓으면 갈색으로 안 변합니다. 왜? 그 비타민C와 레몬 속에 플라보노이드라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항산화 역할을 해서 산소로부터 사과의 세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 보호 정도가 아니에요. 활성산소 자체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거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소독약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것들 있죠. 예, 특히나 뭐예요? 머큐럼,
그 빨간색이잖아요. 그걸 여기에 물에다가 타놓고 여기에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 정제를 하나 놓고 아스코르빈산 녹으면서 싹 놔두면은 이것이 빨갛은 물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변해버리죠. 예. 상처 치료하는 그 소독하는 그런 활성산소를 이용하는 것들을 다 제거시켜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떤 그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